안녕하세요. 써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자, 다우 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들려온 얘기를 보면은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처럼 강력한 매파적인 입장의 위원들 빼고는 지금 살펴보면은 슬슬 이제 SBB 사태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감독을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하다 보니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은 이제 좀 일단락되는 그런 모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또 연내 금리를 다시 재차 인하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좀 아직은 물음표다. 연내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이 충격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32,800포인트를 회복해야지만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나스닥은 좀 양호하다. 올해 다우지수가 좀 쉬는 가운데 나스닥, 코스닥 이런 기술주 중심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이 섹터들이 좀 키높이를 맞추러 좀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올해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오고 한 차례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 양호하죠. 그래서 기술주들 기대감이 있고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도 이제 슬슬 이제 바닥론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1분기 최악일 거고 2분기 정도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이미 2400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2400을 살짝 이탈하면서 흔들고 회복되는 게 차라리 돌파를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코스피가 충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을 한번 흔들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는 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SBB 사태로 해서 CS, 도이치방크 일주일에 하나씩 은행이 파산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죠. 도이치방크에서는 이제 일단락 되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수급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주식을 크게 매도하거나 하지 않고 있고, 그럼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주식 12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그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럼 14조 좀 넘게 매수했다가 2조 조금 넘게 줄인 거지 전체적인 대금 자체는 그대로 매수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선물도 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일부 조절한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은 크게 안 팔고 선물과 옵션으로만 조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물은 이제 다 복구를 해놨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어봐야 4월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제한적인 상승 이 정도 보시면 되고 4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언제든 이 상방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정도 모멘텀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한 보름 남았죠. 보름 정도 남은 만기일 이후에는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옵션 동향 자체는 여기서 아예 돌파해서 날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위를 좀 막아놨기 때문에 선물은 풀어주고 옵션을 막아놨다. 그러면 4월 만기까지는 막혀 있어도 그 이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천천히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코스닥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드디어 830에서 840 요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만 돌파 시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있을 때 저항을 두세 번 이렇게 건드리고 가고 코스피처럼 뒤로 밀렸다 가고 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어서 그냥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라는 것,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나이스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코스닥은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성향 자체가 개별 성향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추세적으로 바닥권부터 해서 너무나도 예쁘게 추세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 추세가 굳이 훼손돼서 크게 쉬어가기보다는 잠시 주춤하는 이런 숨고르기 정도는 하더라도 최대한 뻗어 나갈 수 있는 만큼 뻗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62,500원 요 구간 회복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한 다음에 살포시 쉬어가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9만 원 회복이 중요한데 9만 원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여기 공방 펼치고 있다. 하이닉스는 9만 원, 이제 삼성전자는 62,500원 공방 펼치는 구간. 이 구간이 넘어가 줘야지 이 시장이 돌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40만원대 한번 갔을 때, 연말연초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50만원 회복되고 제가 볼 때 이거 55만원 정도까지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0만원대를 다시 보는 확률보다는 100만원을 넘어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추세 타고 예쁘게 갈 길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번 시장에 핵심이라고는 단연 뭐 에코프로, 사실 어느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차트가 거의 에코프로를 따라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는데요.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미국 IRA나 핵심 원자재법 하면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고, 그 중에서 이제 자원은 한정적이고 가격은 좀 낮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재활용, 이제 리사이클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폐배터리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에코프로 항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쪽 좀 쉬고 있는 쪽을 보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올라와 주고 있죠.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대장이고 그 뒤에 이제 코스모화학, 그리고 이제 순환매 정도 노리는 거는 성일하이텍이나 아니면은 세비캠 정도, 이 정도 그냥 같이 보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친환경 쪽 얘기를 하면은 한국서부발전이 이제 프랑스 전력사랑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수소 사업 쪽으로 MOU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친환경 쪽에 이제 모멘텀이 한번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고점 찍고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양호한 모습, 수소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양호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뭐 삼보모터스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나오는 수준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뭐 무비자 쪽으로 해서 뭐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무비자 환승 입국 이 부분을 재허용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LCC 항공사들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티웨이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15% 정도가 올라왔죠. 그리고 진에어나 제주에어 뭐 다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6%.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뭐 훌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다리는 소식 중에서 이제 전쟁이 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이제 계속 중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도 좀 일단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중재하면서 일단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데모라던가 이런 종목들 살금살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데모 움직이기 시작해서 바닥에서 살금살금 올라오고, 그리고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근데 진짜로 좋아지려면은 이쪽은 좀 큰 종목들이 움직이긴 해야죠. 현대건설기계라던가 오히려 기계주는 좀 사이즈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뭐 진성TEC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럼 기대감 정도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모듈러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SY라든지 덕신하우징, 이 종목들 다 바닥에 있죠.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 그리고 범양건영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같이 또 움직여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좀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순환이 좀 돌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OLED 같은 경우도 JOLED 이제 뭐 우리나라를 따라잡겠다라고, 이제 원래는 사실 우리가 그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처음에는 이제 모방하고 따라했었는데, 이제는 너 압도적인 뭐 격차가 나니까 일본에서 이제 연합군을 구축을 했는데, 그 JOLED가 이제 실패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얘기 나왔고,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야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야스 인베니아 이런 종목들이 OLED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전일 뭐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이제 그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하지도 않고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OLED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소형 쪽으로 해서 좀 돌아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뭐 ICD라든지 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이제 뭐 보시면서 순환 노리면 될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랑 이제 제이스텍이나 이런 종목들 같이 뭐 순환되는 거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친환경이 주도주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 그 중에서 뭐 로봇이라던가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나 뭐 유일 로보틱스 뭐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뭐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살살 좀 바뀌는 게, 위메이드 같은 게 이제 뭐 사전 예약 이제 그 신작 게임이 100만 명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주말에도 나오고 했었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이제 고개를 빼꼼 내미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3관왕 이제 달성하면서 잘 올라왔다 이제 쪽 최근에 좀 쉬는 모습 나왔죠. 이렇게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뭐 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맥스트라던가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차기 이제 순환매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 이런 쪽을 엮어가지고 같이 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특수효과 관련주들이 같이 또 올라와주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 뭐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있죠. 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덱스터까지 뭐 3대장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특수효과 관련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게임 파노 얘기는 이미 나왔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여야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얘가 아직 조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만 이렇게 딱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같이 봐야 되는 게 사마넥터스, 에이스토리 뭐 이런 관련주들 다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이슈 쪽으로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나 중국 관련 쪽으로 해서 뭐 GK나 이런 것도 좀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만간 뭐 문화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정도는 뭐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순환매도 한번 노려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서정지 회장 복귀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이제 휴식 구간 나왔고, 대신 이제 삼천당 제약이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최근에 알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동등성을 임상했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임상상상 성공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 이런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고,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앱클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뭐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이렇게 순환 돌려고 준비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HLB는 5월 되면은 이제 NDA 신청한다라고 하죠. 근데 아직도 39,000원 저항받는 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3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냥 이건 거의 공짜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 영상 하나 따로 작성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약속 지킬 것이고요. 그리고 뭐 SM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하나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SM, 뭐 카카오, 뭐 하이브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플랫폼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플랫폼, 팬덤 플랫폼 사업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4월 되면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긴 영상이 아니더라도
짧은 쇼츠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자주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3월도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정도면 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는 더욱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소단스타 그리고 로열로더 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